네, 2022년 10월 2일 이정훈입니다. 어제가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계룡대에서 행사가 있었고요. 대체로 잘했습니다. 윤 대통령 연설도 좋았고요. 근데 몇 가지 유감스러운 게 있어 좀 지적을 했으면 합니다. 이번 국군의 날 앞두고 제가 좀 몇 가지 당부를 좀 했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국군의 날이 74주년입니다. 그래서 5주년하고 0주년, 5년마다 시가 퍼레이드를 합니다. 시가 행진을 합니다. 근데 요거와 딱 맞아떨어지는 게 대통령 임기였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 그렇지, 탄핵당하지 않으셨으면은 지금쯤 선거를 해서 내년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죠. 5년짜리로 했으면. 그러면은 내년에 국군의 날 10월 1일이 75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 대통령이 딱 취임한 해 그해 가을 국군의 날이 5년마다 오는데 그때 시가행진을 하는 걸로 붙여놨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4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원래 취임을 했지만은 퍼레이드를 하지 못하는데 좀 퍼레이드를 해라. 왜? 지금 국가가 상당히 위기고 또 윤 대통령이 공부하지 못하니까 하나 군 통수권자임을 보이기 위해서 퍼레이드를 해라. 그 다음에 저도 갔다 했지만은 일산에서 열린 DX 코리아 국방 전시회도 우리 방산 대박이 터졌으니까 좀 세게 해라. 그리고 몇 차례 제가 자랑스러운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방위산업 키워진 거 감사하다는 뜻으로 방산 대상을 수여하기로 했는데 이 행사를 좀 정부 측에서도 좀 크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 피해갔죠. 그러나 이제 이번 행사는 좀 그런 대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던 게 이 현장에서 보여준 동영상에서 한국 육군을 보여주면서 육군의 전차 부대를 보여주면서 우리 K200이나 K21 장갑차가 아닌 인민해방군의 ZSL-92 장갑차를 보여줬어요. 왜 이런 실수가 생겼느냐. 국방부는 미안하다 그러는데 이거 간단합니다. 이 동영상을 군에서 직접 만들지 않고 하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동영상을 갖고 이제 만드는데 긁어오다 보니까 중국 걸 끌고 온 거죠. 이거 금방 알아보거든요. 우리나라에 밀리터리 밀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갖고 왔는데 이건 누구 하나 감수한 사람이 없다. 이게 우리 맹점이라는 거죠. 가랑잎이 떨어진 걸 보고 가을이 왔구나 짐작하듯이 우리 군에 맹점이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보도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멸공의 횃불 군관을 불렀습니다. 멸공이란 단어는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이 멸콩 함으로 해서 꽤 유명해졌던 단어죠. 멸공의 횃불은 5대 군가에 들어가는 것만큼 상당히 좋은 군가입니다. 근데 이게 그날 현장에서 우리 모든 장병들은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라고 불렀는데 전광판에서는 멸공의 횃불 아래가 승리의 횃불 아래로 자막이 나왔고 이 군가를 부르는 동안 여러 방송이 중계했는데 그 방송 자막에도 전부 다 국방부가 제공했으니까 승리의 횃불 아래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 방송사 자막은 다 정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국가정보원장 하면서 서해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을 냈을 때 북한이 사과 통지문을 보내왔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보도할 때 KTV하고 YTVN이 이제 서훈 안보실장이 읽는 거를 밑에 자막을 깔았죠. 근데 YTN에 있는 자막하고 KTV 자막하고 서훈 씨가 읽는 거하고 서훈 씨가 읽었다고 하는 북한 통지문을 나중에 청와대에 띄워놓는 게 다 다르다. 내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정부가 주는 건데 승리의 횃불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몇 가지 실수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훈시를 할 때 경례를 딱 받고 이제 내 얘기를 좀 편하게 들어라. 열중쇼라고 했는데 열중쇼를 안 했죠. 그러니까 그 전체 장병을 지휘하던 제병 지휘관이 스스로 돌아서 열중쇼 하고 대통령 말을 듣도록 했습니다. 이 제병 지휘관이 자기 결정으로 국군의 행사 하루 전날
공산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의 무관도 이 행사에 참가하는데 멸공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다 하고 승리로 바꿔라라고 해서 자막을 바꿨습니다. 그 바꾼 자막을 각 방송사에 뿌리겠답니다. 이 제병지휘관은 우리 육군 중에서 명품 부대로 꼽히는 3사단장 출신입니다. 3사단은 뭐냐? 우리나라 육군 부대 중에 1군, 1사단, 전진, 2사단, 노도, 3사단, 백골. 4사단은 없고요. 5사단, 7성, 6사단, 5사단, 열쇠, 7사단, 6사단, 청성, 7사단, 7성, 8사단, 오뚜기 이렇게 나가죠. 9사단, 백마. 명품 사단, 백골 사단장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멸공이 부담스럽다? 하고 대한민국 군가를 바꿔요? 문제가 있습니다. 열중샷 본인이 그건 잘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거라도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윤 대통령이 생도들을 보고 또 이렇게 뭐지? 하트를 날렸습니다. 그거는 뭐 그런 대로 봐줄 수 있는데 차를 타고 사회를 하다가 또 이렇게 했죠. 엄지척. 그거 좀 문제예요. 이 군 행사에서 이 통수권자가 할 때는 엄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전상의 실수, 열중시효를 안 하거나 또 각 부대기한테 뭐 수혈을 할 때 경례도 안 받고만 이동하는 거 이런 거 우왕좌왕하는 거 사실 문제입니다. 군대 안 갔던 대통령 티를 내는 거죠. 이거는 의전 담당관이 몇 번 설명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 우리 그 이지삼 2차 사업 진수식 할 때 김건희 여사가 가서 그 도끼로 한 번 줄을 못 잘랐잖아요. 4번인가 내리쳤잖아요. 그거 몇 번 연습시켜야 됩니다. 한 번에 탁탁 잘라야 됩니다. 단호한 모습 보여야 됩니다. 이 정도로 들이치고 이렇게 쳐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대통령이고 영부이니까 못 시키는 겁니다. 시켜도 사실은 잊어먹어요. 근데 그 우왕좌왕 할 때마다 이게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지고 한국군 자체가 흔들리기는 않지만 이 사기가 떨어집니다. 엄중해야 됩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연설은 참 잘하셨어요. 근데 약간 장난기 있게 엄지척하거나 하트 이렇게 거는 좀 자제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군가를 누가 누구 맘대로 이렇게 함부로 고쳐. 아니 중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듣기 싫으면 지들이 안 오면 되는 거지. 어떻게 민간인인 정용진 회장반도 못합니까? 이거는 좀 따져야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 군부가 지금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소심하게 나가면 안 돼요. 이 제병지휘관이 저렇게 바꾸는 게 소심해서 저런 건데 대범하게 나가야 됩니다. 약간의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윤의철이라고 하는 쓰리스타가 대장 진급을 할 수 없는 자리로 이동했다. 이제 이 양반은 7군단장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합참 차장으로 갔나? 이렇게 이제 주요 보직을 맡으면은 차기 대장 진급 때 캔디데이트가 되는데 어디로 갔나요? 무슨 뭐 교육사람 갔으니까 이제 거의 없죠. 근데 이분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 육군 중에 최강의 부대가 제7군단입니다. 7군단은 맹호, 화랑, 11사, 수기사 2개 중심으로 기동부대인데 이 2개의 기계화 사단이 이 몇 개의 우리 기동부대를 해체하면서 그 부대들을 받아서 상당히 강력해졌습니다. 자체 또 기동여단도 있고 해서 이 북진할 때 최선봉에 치고 들어갈 돌파부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는 그 병사들은 다른 군단보다 강력해야 되죠. 그래서 이 윤의철 씨는 준장 때부터 그 다음에 28사단 할 때부터도 쭉 보면은 이 병사들을 편안하게 두지 않고 계속 훈련을 독하게 시킨 사람이에요.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됐는가 하면 문재인 정권 때 7군단장 하면서 7군단장 하다 보면 북진하다 보면은 온갖 사태가 다 생기니까 뭐 한겨울에도 뛰어라, 뭐 알통구보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불만들이 나오죠. 배식을 잘 안 줬다고 나오는 건 난 이해가 되는데 훈련 많이 시켜서 불만 나오는 건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공부 많이 시키는 선생님이 독하다고 고발하는 학생하고 비슷한데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청원이 나와서 뭐 해임시켜 주세요 하니까 이 양반을 밀어냈어요.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2년 정도 군단장 하는데 그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밀어냈죠. 그래서 합창 갔다가 뭐 갔다가 이제 보직 끝나는 자리로 갔는데, 아니 이 정도 장군을 하나 나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라면 이게 새로운 정권이니까 한 번쯤 마지막 대장 진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캔디데이트가 되도록 해서 한번 보직 관리를 해주지. 이제 군단장 이미 다 못 채웠다는 이유로 탈락을 시킵니다. 육군 안에도 경쟁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대장 되고 싶은 사람들이 뭐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그게 억울한 흠이든 뭐든 안 봐줍니다. 뭐 제가 있었던 동아일보도 그런 조직이었고 다 그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한번 봐야죠. 윤희철 씨도 약점이 있고 뭐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툭툭 탈락시키는 걸 보게 되면 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안 보는 겁니다. 아까 재병 주의관이 승리의 횃불로 자막에 나가게 한다든지 자기 이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전투 의지가 없는 거죠.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문재인이 망쳐놓은 우리 군이 전열을 가다듬지 못한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하트를 날리고 엄지척하는 것도 본인이 아직 군 최고사령관, 총사령관, 커맨더 인 치프의 역할이 뭔지를 아직 모르시는 거거든요. 제대로 알았으면은 이번에 제가 요청한 대로 한번 시가전을 한번 시가 퍼레이드를 세게 하고 엄중하게 해서 내가 대한민국 통수권자야 딱 만방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현무 4 9톤짜리 한번 쏘는 것도 실사격도 한번 직접 가서 보고 무력시를 한번 했어야 되는 거죠.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 행사 내년에는 퍼레이드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또 안 되고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써라. 그리고 좌우오면하지 마라. 군과 함부로 바꾸지 마라. 뭐 군과 바꾼 사례는 몇 개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아들로 태어나 뭐 이런 거. 요즘은 여성이 들어오니까는 이제 뭐 그런 건 이제 그런 게 가끔 바꾸는 건 제가 아는데 남녀가 다 들어오니까 일단 멸공을 바꿉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든 전 세계 주요 국가들하고 공산주의를 세상에서 없애야죠. 선봉에 서야지. 네. 그럭저럭한 국군의 날 행사인데 몇 가지 유감이 있어서 하나 정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우리 육군을 비롯한 육해공군이 좀 더 강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